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인성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 저와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이수열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 전망치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8억 5천만 톤에서 37%를 감축한 후 5억 3,600만 톤만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배출량 증가세가 비록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 하에서 37%의 감축 목표는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제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도입이 되었고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제1차 계획기간이 운영되었고, 현재는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제2차 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제3차 계획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계획기간별 주요 사항들을 비교를 해보면 제1차 계획기간의 목표는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획기간의 목표는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고, 내년부터 이행될 3차 계획기간의 목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서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그랜디파더링 과거 배출량 기반의 할당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종에 대해서만 BM 방식,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면 모든 업종에 대해서 무상 할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계획기간에는 BM 할당 방식이 확대되었고,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이 3% 비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취지는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과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해서 국가 경제와 산업 부분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실가스 감축에는 감축 설비 설치 및 운영, 저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교체, 생산 공정 효율화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생산활동 축소로 인해 포기되는 이윤을 기회비용으로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과성 달성에서는 효율적이며 완전 경쟁 배출권 거래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2015년부터 17년까지 운영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1차 계획기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 배출권 거래 시장은 효율적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할당 대상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 목표 배출량이 일단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목적은 제도의 안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 인증량은 배출 허용 총량과 최종 할당량에 비해 적어서 목표 배출량, 배출 허용 총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증가 억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계량 경제학 모형을 통해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업종별 주요 활동 자료, 에너지 사용량과 매출액 등과 같은 주요 활동 자료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지는 관계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만 본 분석의 결과는 규제 방식이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 성과가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업종들이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당 대상 업체들이 배출권 거래제 이전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업종별로 매우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업종, 철강,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와 같은 업종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효율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분석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효율시장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과성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효율적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상품에 대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분산 비율 검정을 활용해서 약형 효율시장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 EU ETS,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밟았던 경로를 따라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EU 배출권 거래제 역시 1기 2005년부터 2007년 기간의 1기 시장은 비효율적이었지만 2기 2008년부터 2012년 동안의 2기의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EU 배출권 거래제 1기 및 2기와 국내 배출권 거래제 1기 및 2기의 수익률 및 추이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EU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유사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U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연구들은 배출권 거래제 미시 수준에서 기업과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산업, 제품,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일관적이지 못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친 영향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에 기업의 재무사항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의 순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당 대상 업체와 비규제 대상 업체의 비교에 있어서도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30년 목표 배출량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 허용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 허용 총량의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에 언젠가는 모든 업종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임이 자명합니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설비 그리고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정부의 지원 역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축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기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할당 대상 업체들의 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해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설비 및 공정 등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할당 경매 수익을 활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업체별 지원 상한이 있는데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상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벤치마크 기준 할당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2기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방안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증대하고 시장에서의 정보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2월 제한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시장 규칙의 잦은 변경으로 정보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동성 증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유분의 적극적 활용, 시장 조성자의 역할 확대, 배출권 가격 상한제 도입, 선물시장 도입 등의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